계신 대한민국 1타 강사님이십니다. 이효은 선생님 소개합니다. 이화여대 약학과 졸업하시고 역시 17년 이상의 경력으로 다져진 강의 스킬로 유명한 메이커스의 스타 대표 강사이십니다. 이번 겨울학기도 어떻게 준비해 주실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츠리 이호은입니다. Biology Always with Kates, ABC Kates입니다. 자, 저는 약학과, 이화여대 약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18년째 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로지를 잘할 수 있도록 18년째 압구정에서 바이오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이오랑 캠을 같이 가르쳤었는데 바이올로지 인기가 너무 좋아지면서 바이올로지만 전문으로 강의한 지 한 15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력은 18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특정한 파트를 나눠서 아이들 앞에서 교습을 하라라는 그런 수행평가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이렇게 환희를 느꼈어요. 자, 그때부터 제가 학교 끝나고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왜 나는 이해하고 내 짝꿍은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내 짝꿍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어떨까? 교습 방법을 막 연구를 하고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장 이거 가르쳐줘. 시험에 이번에 뭐 나와? 요약본 뭐야? 막 그러면서 참 많은 친구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께서 야, 넌 네 공부해야지. 너 왜 맨날 학교 끝나고 애들 가르치고 있어? 하고 걱정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했던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안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약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면서 그게 결국 제 성적으로도 향상하는 데 연결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네가 공부를 할 때 네 동생한테, 너희 어머니께, 네 친구한테 가르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제 경력이 18년이 아니라 한 2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열정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바이오 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또 영어로 100% 수업 가능한 강사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바이오쌤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그때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 그런 꿈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미래 전공, 미래 꿈을 그려나가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바이오가 얼마나 재밌는 과목이라는 거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100% 영어로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는 이게 한국말로 수업을 하셔서 잘 이해를 못해서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학교에서 티칭 경험으로 가장 정확한 방향성의 문제들로만 가르치는 AP Biology College Board의 인준을 받은 선생님이에요. 자, AP Biology 문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막 수능 때 공부했던 그런 스타일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의 길이가 거의 2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논문을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 문제를 내실 때 어려움이 많아서 컬리지 보드에서 이런 문제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 내세요라고 각 유닛별로 50문제씩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줬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향성에 그리고 학교에서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로 티칭이 가능한 강사입니다. 왜? Why? AP Biology 들어야 되는가? 자, 융합생명공학의 시대가 열렸죠. 자, 엔디비아의 CEO 젠슨 환이 이번 2024년 2월 두바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학교 다시 돌아간다면 전공을 생명과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엄청 강조한 사람인데 이제 AI랑 GPU가 너무 발전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장벽이 낮아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프로그래밍 장벽에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고 싶으면 고도의 생물학을 결합해서
digital biology, life engineering 그런 융합생명공학 분야의 역량을 강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biology가 앞으로 미래의 인재상을 키우는데 굉장히 근간이 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대, 치대, 약학대는 항상 인기가 있죠. 자, 그 친구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pre-dental, pre-med school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 학생들이 쌤 대학교 가니까 AP 바이올로지 5점 받은 거 학점은 인정해 주는데 바이올로지 또 들으래요. AP 바이올로지 미리 들어도 1학년 때 학교에서 require 하는 수업 중에 Principle of Biology가 있습니다. 이 과목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이 뭐냐면 자, 그 진도표를 보니까 AP 바이올로지 내용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쌤한테 배웠던 교재랑 저희 배웠던 그 캠버 바이올로지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있어요. 쌤한테 배웠던 교재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냥 AP 바이올로지 복습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의치대 약학과 가는 학생들한테는 AP 바이올로지를 저한테 배우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 과목이에요. 사실 저도 문과, 이과 49, 51 약간 이렇게 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문과 성향이 짙은 제가 선택한 과목이 뭐다? 바이올로지입니다. 바이올로지는 뭐 캠이나 피직스는 어느 순간 가다 탁 막혀. 이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아. 아주 암흑. 물론 이제 깨우침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바이올로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 성실함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예. 문과 학생들이 독해력을 갖고 내가 영어 실력이 있다. 그러면 과학적 독해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물론 암기 필수입니다. 암기의 필수에다가 아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쌤, 이 문제는 이거 과학 바이오 내용이 아니라 이거 완전 SAT 리딩 문제인데요. 이거 그냥 A가 B고 B가 C고 C가 D다. 이거 all the answers are on the question, teacher. A, B, B, C, B, D. 그럼 답이 당연히 E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좋고 논리력이 있고 논리력으로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이제 시간 단축하는 스킬 학원에서 배우고 누구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또 AP 바이올로지 과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문과야 나의 전공과 바이올로지를 융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내가 뭐 이코노미를 전공할 건데 이거랑 바이올로지 접목해서 이러한 거를 내가 공부했고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 융합형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는 문과 학생들도 내가 과학 이거를 AP 바이올로지 했다. 이렇게 해서 융합형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교양 과목으로 과학 하나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AP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하고 AP 바이올로지를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러면 좀 현실적인 문제 얘기해 드릴게요. 자, AP 바이올로지는 3시간 동안 multiple choice question 60문제, FRQ 6문제를 90분 안에 푸는 과목이에요. MCQ 60문제, 그리고 FRQ 6개? 근데 FRQ가 사실 34문항입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1대1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뭐 의미하죠? 그렇죠. MCQ 하나 틀리면 1점 깎이는데 FRQ 하나 틀리면 1.76점이 깎이는 거예요. FRQ를 얼마나 잘하냐, 여기에서 4점이냐 5점이냐 변별력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강의의 초점은 이번 겨울방학 때 MCQ를 시간 안에 얼마나 다 풀 수 있는지. 사실 60문제를 90분 안에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90분이 아니라 75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5분 동안은 내가 별표 쳤던 거 다시 한번 풀어야 되고 OMR 카드에 바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스킬을 완벽한 개념과 다양한 문제 연습을 시킴으로써 준비를 시켜나갈 거고요. FRQ 많은 학원들이 봄방학 때부터 시작해요. 예, 봄방학 때 모의고사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FRQ를 수업 시간에 풀리고 퀴즈로도 보고 그 다음에 숙제로도 많이 내줍니다. 이 두 가지가 5점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3, 4점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거기에 변별력을 당락 찍는 요소거든요. 자, AP 바이올로지 5점밖에 어렵지 않아요? 네, 옛날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14.8, 14.3, 16.8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범위가 줄어든 만큼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어졌는데 이게 다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자, AP 바이올로지는 짧은 시간 안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도식화, 시각화된 자료를 이해하고 새로 주어진 상황에 뭐 실험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과학적인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목이거든요.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려면 암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거를 새로운 뭐 교과서에 나왔던 여태까지 봤던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데이터, 완전 새로운 실험을 줍니다. 그걸 해서 분석하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응용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12월에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는 시험이 4달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나 그때부터 AP 바이올로지 시작하는데 이게 4달 안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번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개념을 끝내고 그 위에 개념 배운 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문제풀이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36시간을 잡은 거예요. 예, 다른 학원 훨씬 더 짧게 뭐 빨리 끝내준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개념하고 플러스 거기에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지 스킬도 같이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36시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원별 문제풀이도 많이 시키고 숙제로도 많이 내주는데 제가 막 문제가 막 엄청 많아요. 그 문제의 답과 해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때 만나자. 이거 잘 복습하고 모의고사 때 만나자.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제가 주는 자료로 학교 GPA에 맞춰서 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쌤이 준 문제 중에 진짜 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나 혼자 못 풀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모의고사 때 하면 되지. 어머니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GPA 때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학교 시험에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혼자 막 풀어내느라 막 좌절하고 막 그래서 쌤 이거 문제 푸는 그런 클래스가 학기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겨울방학 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등산을 가는데 처음에 좀 완만하게 시작해서 좀 이렇게 몸이 활성화되면 이제 좀 스티프하게 올라가고 그래야지 막 처음부터 야 이건 개념이고 이건 막 이거는 기본 문제고 이건 막 심화 문제야 막 이걸 다 얹혀지고 올라가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지쳐요. 예. 그래서 막 나가 떨어집니다. 한두 번 듣고 뭐 바이오 학원 퀴트하고 싶다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심화 문제 한 30% 겨울방학 때 다루는데요. 나머지 70문제는 제가 1, 2월에 브리지 클래스라고 토요일마다 유닛 1부터 8까지 개념을 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스킬을 알려줌으로써 그리고 겨울방학 때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심화 문제를 같이 풀음으로써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학교 시험 만점을 기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연결되는 수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반은 제가 신규생 안 받을 거예요. 신규생 안 받고 오로지 제 개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관리한다라는 목적 하에 제가 준비한 반이기 때문에 딱 그 학생들만, 내 학생들만 끌고 가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예, 그걸 준비를 했고요. 물론 1번, 3번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2회 매 시간마다 실제 시험처럼 보는 실전 모의고사 클래스가 있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 3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월에 겨울방학 개념 단원별 문풀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만으로 와도 되지만 중간에 브리지 클래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을 내가 놓쳤어? 그러면 1, 2월에 개념 똑같은 개념반이 또 1, 2월 주말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단원별 유닛 1서부터 8까지 골고루 이분하게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저희가 겨울방학 때 뭐 2학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치 다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유형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 2번 Concept Explanation, Visual Representation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개념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Question Method, Representing Data, Statistical and Data Analysis 여기가 이제 응용 문제인데 자, 쉬운 문제 풀이는 수업 시간에 그럼 안 해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요. 30초 안에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개념 외웠어? 문제 풀었어? 반사적으로 이게 답이 짝짝 나오게끔 30초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뒤에 어려운 문제에 1분 30초에서 2분 어떤 문제는 막 3분 4분 걸리기도 해요. 뒤에 문제를 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실수하지 않고 푸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MCQ 퀘스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individual 퀘스천도 있지만 논문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막 4-5문제 딸려 나오는 문제도 25문제 나대요. 예, 25문제 나대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 뭐 이렇게 결과가 실험이 하나 나오고 처음 보는
실험이에요. 아이들 이거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딸려 나오는데 저랑 이거 훈련했던 친구들은 이거 호르몬 퀘스천이잖아. 이거 호르몬 데피니션 묻는 문제네. 이거 positive feedback 묻는 문제네. 이게 탁탁탁탁 문제를 보면 이거 이렇게 풀으라고 했지. 이거 어떤 개념이지? 탁탁 떠오를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FRQ 문제도 two question이 long question이고 나머지는 short question인데요. 이렇게 실험이 나오고 이렇게 A, B, C, D long question 나오고 short question이 나옵니다. 제가 FRQ를 가르칠 때는 이 FRQ question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빨간색으로 알려주고 자, 이 까만색이 컬리지 보드의 그 스코링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답 쓰면 우리가 맞게 해주겠다. 그 스코링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너희들이 이런 misconception을 가지고 있다. 이런 knowledge gap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스킬, 이렇게 수학이랑 또 융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킬 가지고 푸는 건데 이런 스킬 갭, 이런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다 배부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또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 특강 클래스는 제 정리본과 단원별, 유형별 문제집 2권과 또 여름방학 때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쌤 2학기 부분만 골라 수강해도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여름방학 때와는 또 다른 정리본으로 다른 각도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10회 다 수강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내용을 천천히 자세하게 나갈 거지만 1학기와 2학기 내용을 통합해서 사고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 내용도 빠르게 뒤에 복습을 한다는 점 그래서 1년치 내용을 다 끝내드립니다. 그리고 브릿지반 우리 수강생 한정 그리고 관리하는 반이다. 이제 제가 제 아이들 끌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이 15분씩 일찍 와서 반드시 퀴즈를 보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네. 스트레스 좀 받고 깜깜한 터널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야. 아이들 이렇게 좀 스트레스 주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시켜긴 해야 돼요. 그래서 퀴즈 항상 일찍 와서 퀴즈 보게 하고 대신에 끝나고 퀴즈 리테이크를 보는데 이게 리테이크 보면 창피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남거든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조교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이 클래스에 있어요. 제가 리퀴즈를 30분에서 심지어 막 1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다 설명해주고 다시 리퀴즈 보게 하고 질문 받고 하면서 1시간 정도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교도 있지만 강사도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수업을 빡빡하게 잡아놓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들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퀴즈와 리퀴즈와 로 아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2학기 GPA 완벽 대비 그리고 1년치 개념과 유형별 문제 풀이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전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녁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반 1, 2월 클래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수업을 놓친 학생들 1, 2월에 동일하게 그런 개념 단원별 물품반이 있다는 거 여기서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2학기 GPA 반이 있는데요. 쌤한테 겨울방학 수업 듣고 GPA 클래스 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재가 달라요. 교재가 다르고 약간 수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GPA 반도 같이 들으면 2학기 거 다시 차근차근히 하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Regular Honor Biology 클래스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랑 함께하는 친구들 여름방학 때는 제가 어렵게 푸시할 수가 없었어요. 바이올로지라는 과목 처음 배우는데 막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막 흥미가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학기 겪어봤죠? 학교에서 겪어봤죠? 자, 학교쌤이 어떤 스타일로 내시는지 그리고 아무리 쉽게 내셔도 가끔씩 변별력 있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내시는 거 경험했죠?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조금 난이도 높여서 Honor Biology로 포커스해서 제가 거의 모든 학교들 2학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는 Regular Bio 너무 쉬워서 2학기 거 저 혼자 해도 돼요. 맞아요. 당신? 우리 학생 학교 2학기 Regular Bio가 쉬워도 내년에 AP Biology는 이게 AP Biology 컬리지 보드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울 수가 없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갑자기 훅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Regular Bio 하는 김에 학원에서 좀 어렵게 Honor Biology로 공부해 두는 것이 내년 AP Biology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학기 SIS Regular Bio GPA 반도 1, 2월 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폴더고요. 우리 학생들이 매 클래스마다 제가 폴더에
제 수업했던 동영상을 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퀴즈랑 뭐 필기한 거 다 올려주고요. 제가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기 중에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브리지반을 설마 못 오더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모든 자료들을 다 맞춰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 사용하게 될 교재에 제가 집필한 교재들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집들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 학생들이 또 자기가 한번 손글씨로 또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의 수업을 좀 축약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손글씨로 마지막 필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만의 손글씨로 써보면서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FRQ도 한 번씩 써보고 이런 겨울방학 동안에 이러한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에 들었던 애들이 쌤 수업 들으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고 학교 수업을 너무 잘하고 있고 쌤 VOD 다시 한번 보면서 열공 중이다. 다 100점 맞고 있다. 막 다 100점 맞았다. 막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막 이런 후기들을 바로 한 일주일인가 2주 전에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 시간 퀴즈와 이온쌤의 1시간의 관리,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가져가는 저의 교재, 그리고 PDF로 제가 제공을 해서 자기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노트로 정리를 해야 가져가야 시험 마지막 날에 딱 자기가 정리한 이 교재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론을 배우면 바로 문제 풀이를 같이 해야 돼서 조금 호흡이 길다. 그리고 매 시간 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비디오 녹화 배부하고 있고 학기 중 제가 과외 선생님인 것처럼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역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겨울 개념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근데 1, 2월 개념 수업 들어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 수업을 놓쳤으면 1, 2월에 동일한 수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한 달 안에, 그러니까 한 3주 안에, 2주 안에 조금 집중력을 가지고 연속성으로 바이오를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이 암기하고 또 복습하고 또 퀴즈 보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서 단원과 단원을 통합해서 생각하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1, 2월 클래스도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숙제를 좀 게을리하고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게을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된다면 겨울방학 수업을 듣는 걸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놓쳤다면 1, 2월 수업을 들어도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기존의 바이오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전하는 학생인데 겨울 개념 특강부터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그게 제 수업의 또 특징인데요. 2학기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제 수업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2학기에 좀 더 치중을 하다 보고 그리고 2학기 내용을 먼저 하고 1학기 복습을 좀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1학기 거를 배웠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인 경우는 마스터 프랩의 AP 바이올로지 이온 선생님 파트 1, 파트 2를 좀 빠른 속도로 듣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2학기 수업부터 들으면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유닛별로 연계성이 또 아주 크게는 없기 때문에 2학기 부분부터 들어도 무방하나 그런데 1학기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오던지 아니면 개념 그 마스터 프랩 강의를 좀 한번 슉 보고 오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B 학교라서 AP 수업 기회가 없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B 하는 친구들도 AP 바이올로지 때 저희가 쓰는 그 캠벨 바이올로지 책으로 선행해 가는 친구들이 있고 IB 바이올로지에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원 수업만으로 또 공부해서 AP 바이올로지 5점 받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IB를 듣든 뭐 AP 코र्스를 안 듣든 상관없이 겨울방학 때부터 들으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AP 바이오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학생들이나 다 도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과학 과목이라 저는 생각하고 절대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던 그 순간들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다. 그리고 AP 바이올로지 이온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AP 바이올로지 코र्스 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